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와 관련된 좌담회 사회를 맡은 저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노민호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년부터요, 2021년부터 수원시에 8개 동의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는데 이게 44개 전체 수원시 전체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떤 방향이 좋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 이 온라인 교육을 좀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좌담회는 교육보다는 조언, 그리고 어떤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이런 좌담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하경환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열린사회 시민연합회 송문식 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행정학교 회장님이신데요,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수원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양진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 과장님은 뭐 네. 전국적으로 이 주민자치의 이제 한숨부터. 중심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듣는데 오늘 좀 부드럽게 우리가 네. 주민자치의 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수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갈 때 어떤 점을 유념해서 또는 어떤 점을 방점에 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뭐 행정학적인 관점, 또 서울에서 많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오신 관점, 그리고 아주 그 중심에서 행안부 이 사업을 총괄하신 관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항상 호흡해야 되는 수원시 의회의 관점,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좀 가볍게 좀 질문부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이원희 교수님, 네. 예, 행정학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 행정학회 회장님이시죠? 예, 지방행정학회가 아니라 행정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 주민자치회 시행, 이걸 행정 분야에서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할 때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어떻게 위임받는가라고 하는 어떤 권력적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에는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도를 형성하는 분권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분권이 된 공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명망가 중심의 참여다. 일반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다, 소외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건 모양만 붕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있어야 되고 주민 참여에는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회는 시민사회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어떤 지방자치의 토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깔끔하게. 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없죠, 예. 주민자치에는 주민이 있어야 된다,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경환 과장님,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전국 우리 주민자치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계신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내년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이 꽤 많죠. 네, 네. 예. 이 현재 추진상, 그러니까 시범해오면서의 추진상은 어떻게 대략 어느 정도 괜찮다, 아니면 어느 정도 괜찮다. 아니면 뭐 100점 만점을 우리가 얘기하면 네. 시범을 어느 정도 해왔다, 네, 예,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몇 점 정도로 해왔다, 이렇게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어디가 100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지방자치가 실질화되는 것의 끝이 어딘지는 아직 뭐 한국 사회 크게 정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대세는 왔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13년에 이제
실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실제화되려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니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률에 근거를 만들고 13년에 시작을 할 때 이제 30개 정도 이렇게 시범을 지정했고 네. 15년에 추가로 한 14개 정도를 더해서 한 50여 개 미만으로 시범 사업을 쭉 해오다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안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주민자치회를 핵심에 뒀죠. 예,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풀었고 현재가 이제 626개가 이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국에 3,510개의 읍면동 중에 600개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세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델들을 보고 충분히 앞으로 이제 확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게 현재 상황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한 680여 개가 지금 시범동을 하고 있으면 제일 그래도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예. 이거하고 주민자치회는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아직도 어쨌든 네.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네. 그 행안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일단 그런 질문을 할 때 왜냐면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설명은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네네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기 싫은 사람이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민자치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안 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현재 지방분권법에 법정 주민 체계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조례상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이제 법적 기반을 갖는 주민 체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름도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예. 주민자치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사를 조금 대리해보는 정도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자치회 전환에서 아마 수원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주민총회라든지 그렇죠. 자치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예.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를 만들어 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있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예. 제가 보충 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행안부 과장님이시니까 법적 체계에서 많은 방점을 두셨는데 우리 일상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물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50대 이상은 동사무소가 익숙하지만 지금 20대는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더 익숙할 겁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그 공간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서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렇죠. 공무원이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죠.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예.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단위를 시군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변화를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하기 싫은 분들 막 질문할 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제 직관적으로 또 응답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집수리 같은 거에 빗대서 얘기하는데 집을 수리하는데 그냥 도배나 형광등 몇 개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문을 뜯어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편히 드나드는 게 편하게 어떤 사람들이라도 드나드는 게 편하게 집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는 건 그런 의미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위원장님이 한마디 하셔야죠.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분량 챙기셔야 되니까, 분량 챙기셔야 되니까. 예. 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역할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그동안에 이제 마을 사업들을 심의하는 길은 그 정도의 끝인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계획 단계부터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마 네 분 말씀이 아마 크게 다 다르지 않은 말씀인데 저는 의미 있게 들은 게 이제 법적인 거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이 건물을 누가 운영하느냐. 그 이름을 동사무소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맞겠죠. 이름상으로도. 근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 나서자 하는 의미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오늘 좌담회가 굉장히 보람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송문식 감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죠. 그 서울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자치 현장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범동이라든가 또는 아직 시범동이 되지 않은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주민자치의 참여와 역량 이런 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도 하지만 네네. 행안부에서 네.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수석 컨설턴트 역할도 하고 있고 아, 예, 예.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한 18회 정도 개최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요. 질문 주신 게 이제 주민자치의 역할과 역량이 어떤 거냐. 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냐면요. 텃밭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사는데 도시 텃밭 같은 거 처음에 이제 3월 되면 공고가 딱 떠서 그래 한 3평짜리라도 도시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도 좀 키워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마음으로 먹고 시작을 하는데 한 수백 개의 텃밭 중에 가보면 시작은 다 똑같이 큰 뜻을 먹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잘 도시 텃밭이 가꾸어진 밭이 있고 그냥 잡초가 막 우거진 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 밭 같은 경우는 후자에 많이 돼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역량과 역할, 주민자치에도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서 변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역량들이 조금씩 쌓아가져지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런 것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발생될 수 없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게 저는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0년의 시간 정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합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의 역할과 역량은 지역사 안에서 아까 대세론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조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역할과 역량이 이제 마을 안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로 많이 진행돼 왔다. 예, 이런 예. 평가를 예, 하신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제가 느껴본 것 중에 우리 하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느낀 겁니다. 이거는 특히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사업들은 표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야 이거는 이런 제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각 동사무소까지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민자치를 하다 보니까 뭐 기준안이라는 게 없는 거죠. 표준안, 기준안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런 거죠. 아니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무슨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겠냐. 이래서 가급적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굉장히 어려운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행안부에 있어서 자꾸 법책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은 권한을 주민에게 가까이 계속 보내는 작업일 텐데 그것에 이제 형상화되는 모습은 법, 조례, 규칙,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운영 세칙, 그렇죠. 뭐 이런 걸로 계속 단계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은 많은 권한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결정하는 운영 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원리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이죠. 맞죠. 예, 그런데 맞죠. 너무나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사회가 아직 주민자치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표준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표준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 표준이라는 것이 거의 중앙정부의 힘이 세다 보니까 규칙처럼 인식이 됐던 거예요. 네, 기존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표준을 세밀하게 만들수록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지만 약간은 개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야만 기존의 정책과 다른 주민자치 정책의 원리에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달라 요구하는 게 이제 생기기도 하고, 예. 이걸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과거에 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밖에 안 되니 좀 더 개방성 있게 표준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딱 정해서 요렇게 저렇게 이런 거가 지금은 예. 가급적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게 틀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 건데, 이 외에도 어쨌든 현장에서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권한을 달라도 있지만 사실 돈을 달라는 얘기가 제일 크거든요. 돈 달라, 권한을 달라 이 문제인데, 이 지금으로서는 행안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잡고 있거나 또는 했거나 앞으로 계획하시거나 이런 것 중에 재정적인 지원 방안까지를 갖고 계신가를 한번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훅 들어가시네요. 뭐 돈 얘기가 끝이죠, 사실 뭐 얘기할 때 네. 돈이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권한을 넘긴 이제 주민에게 가까이 보내는 게 주민자치라고 한다면은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예산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는 거고, 저도 이제 이런 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달라요? 요 질문 하나랑 왜 돈 안 줍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하는 것이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여쭤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럼 주민자치가 얼마 드리면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려는 것은 어떤 100억, 200억 예산을 우리가 직접 쓰겠다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어떤 일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소소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를 짓는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말씀하신 텃밭을 우리 동네에 만들고 싶다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일단 주민자치회의 충실성에 따라서 보낸다. 그래서 참여 예산을 연결하거나 주민세 상당액을 활용하여 작은 일들을 같이 해결해 보자, 이런 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마련하기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 사무 자체가 지방의 아주 전형적인 고유 사무예요. 이런 고유 사무를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거나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 뒷면은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그렇죠. 주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책임의 방기죠. 예산은 굉장히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정 예산보다는 정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른 관계 부처들의 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에 얹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지금 아주 집중하고 핵심적인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은 간섭 또는 뭐 감독, 평가 이걸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주민자치라는 단어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재정적 요구가 있게 되거든요. 자, 최근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민세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민세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사례, 좋은 사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간 첨언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역할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예컨대 우리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모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사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사안은 무임승차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나서서 이 해결을 해주면 나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창구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수원시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일정한 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게 앞에 말씀드린 표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중앙정부 역할은 지방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옛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뭐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그 참가비를 낼 수 없는 분은 참여조차 할 수 없다면 그 정도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줘도 그건 공익적 가치가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그게 시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그럼 주민자치회가 우리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자라는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지역 사회에서 또는 앞에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의 한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이 모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 책임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주민세를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세를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주민세를 인상하니까 주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인상된 분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네. 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사업에 반영하는 장치를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네, 예, 알고 앞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면 내가 낸 세금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 이게 뭐냐면 자랑. 아니요. 이게 사실 2012년에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민세를 다 주민에게 돌려주자. 그랬는데 이게 법적 제도적인 이게 너무 많이 걸려서 사실 이게 현실화되기까지 한 8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의 7년 정도. 그래서 행정안전부 그 당시에 김부겸 장관께서 아마 그 말씀을 딱 언론에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바뀐 건데 하여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우선 쓴다 이런 정신은 참 주민자치의 정신과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되게 해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수원시의 노력 같은 것도 있는데 아까 중앙정부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저는 예산의 지원도 좋지만 저는 중앙정부는 어떤 국정의 방향이 주민자치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선언하고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지향.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위에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분권이나 자치의 측면에서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시작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많이 지금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우리 이제 양진아 우리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많이들 아시지만 아무도 안 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의회의 입장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이 주민자치회를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저걸 왜 만들지라는 이제 맨 아래에서부터는 왜 만들지? 꽤 괜찮네까지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잘 안 꺼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께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갖고 계신 주민자치회에 대한 생각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뭐 예를 들면 긍정이 100이면 완전 부정은 0이라고 표현할 때 아마 어느 정도에 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참여 정책들을 시행해 왔었잖아요. 뭐 그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아니면 뭐 만민광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도 꽤 높은 편인데요. 약간의 그 정책 그 주민들 참여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랑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이고 다 좋은 취지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섭섭한 마음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요. 약간 서운한 감정만 있기 때문에 아, 좀 더 예, 예. 소통을 약간, 원하는 것 아니, 뿐이라 한 오히려- 90점 정도는 주고 싶은데 오, 굉장히 높게 주시는데요. 시범동 사업이 지금 8개 동에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의원님들 입장은 아니고요. 네. 시범동을 지역구로 드신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 지방자치 제도의 가장 이 가운데 있는 이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제도 중에 이 선출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회도 뽑고 광역의회도 뽑고 시장, 도지사 이렇게 다 뽑게 되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기초의회 의원들의 선거와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저희들처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좀 덜한데 가장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지방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다가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가 앞으로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되고 나갈 방향 중에 하나도 이 부분도 의회와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 일단 개별 질문 좀 예. 오프닝 질문 마치고요. 우리 공통 질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